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기업, 오늘은 사회적 기업 1강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 업무가 사회적 기업 인증 컨설팅을 하는 일이 이제 제 주요 일인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좀 그동안에 인증을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3,300여 업체가 인증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1년에 4번 정도 심사를 해요. 4번 심사를 하는데 한 번에 한 300에서 500회 정도 되는 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사업개발비를 주거나 인건비 혹은 사회보험료, 그다음 법인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면해 준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 인증 업무를 하다 보면 왜 인증을 받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하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이제 받은 업체는 가산점을 받거든요.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동종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죠. 저한테 컨설팅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아요. 조명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거래처가 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는 뭐 하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LH잖아요. 전국 각지에 아파트를 지어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조명도 들어가고 조명도 안방, 작은 방, 뭐 거실, 화장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럼 주방 기기도 있고 화장실 욕조도 있고 문 손잡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공공 조달 통해서 이제 받는데 다 사회적 기업 입찰 참가 대상을 사회적 기업 조건으로 걸어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사회적 기업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또 국방부에 체육복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요. 또 그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창호 창틀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들어가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의 청소 용역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대신 그 공무원들이 그걸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 위탁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입찰 참여 목적, 입찰에서 낙찰 받는 목적, 가산점을 받는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조직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뭐 나 사회적 기업 되고 싶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혼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어렵고요. 법에서 인정한 법인만 가능한데요. 우리 뭐 가장 흔한 경우가 주식회사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민법에 따른 뭐 사단법인,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뭐 비영리 민간단체,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농업법인, 뭐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뭐 이런 법인이 법에서 인정한 이제 회사만 법에서 인정한 단체만 그 조직 형태로 인정이 되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 유형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일자리 제공형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요. 나머지 4가지 유형은 평가 받기도 어렵고 자료 제출하는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제공형이 제일 알맞다. 주식회사한테는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을 받는 게 제일 알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3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 3명 중에는 반드시 취약계층이 1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5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뭐 한부모 가정의 뭐 부모님이시거나 경력단절 여성이거나 이 분을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면 1명, 6명이면 2명, 뭐 9명이면 3명 이상 이렇게 채용이 돼 있어야 되고 가끔 이런 업체들 많아요. 저희는 근로자가 1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2명 더 채용하시면 되고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취약계층으로 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있다고 채용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있는 업체는
오늘부터라도 바로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대표자나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 자녀들은 근로자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나 부모님 수만큼 이제 별 추가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그 대표자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근무한다라고 해서 인증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특히 이제 힘든 일 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공단에 가보면 그런 업체들을 저도 이제 몇 번 인증을 해봤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분들 당연히 요새는 4대 보험 가입이 돼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뭐 연세가 많다, 55세가 넘었다, 뭐 급여를 뭐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은 취약계층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주진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있는 만큼 그만큼 더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근로자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를 이제 채용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채용함에 있어서 뭐 애로사항,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